감사합니다. 저를 아는 분이 오셨나 보네요. 아, 안녕하세요. 정한별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톡을 맡게 됐고요. 어, 오늘 부끄럽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 여러분들 모두를 포함하는 그 사회에 대한 그런저런 생각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나오게 되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지금 이 앞에 써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앞에 연사분께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상당수의 내용을 이해라는 단어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원생이에요. 한때 이공계를 공부했었죠. 저는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진성 공돌이였죠. 공돌이 중에 공돌이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에 가면서 이제 전공을 좀 바꿔서 과학기술 정책이란 걸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내용도 바뀌고 좀 관점도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사람이 앞에 나와서 과학기술을 이해해야 한다고 어떤 내용을 말을 할지를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신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 강연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대체 뭔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되려면 좀 공통 분모에서 시작을 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떤 공통 분모가 있을까? 요걸 떠올렸습니다. 다들 이 포스터 보고 오셨죠? 네, 저도 이 포스터를 봤고요. 굉장히 잘 만든 포스터라고 생각합니다. 만드신 분이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일상과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는 뭔가가 있죠. 딱 봤을 때 되게 직관적으로 일상과학, 뭐 일상과 과학의 관계, 일상 속의 과학, 그리고 혹은 저 위에 이제 인용구도 있는데 일상의 생각의 확장이 결국 과학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좋은 단어죠.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하는 습관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걸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제가 뭘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 단어를 뒤집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뒤집는다는 게 거꾸로 읽는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상과학이라고 하면 좀 와닿는 게 있는데 과학 일상 하면 이게 직관적으로 좀 와닿지가 않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단어가 어쩌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저 단어를 뭐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거죠. 뭐 저는 대학원생이니까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제 나름의 일상이 있어요. 여기 과학의 일상이라고 써 있듯이 제 나름의 일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습니다. 대학원생은 밥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순대국밥 국밥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순대국밥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게 작년 2월쯤에 그냥 저희 대학원 식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그래서 대학원 식구들이 밥을 먹으러 나가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뭐 연구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저는 과학기술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밥을 다 먹었어요. 그럼 뭘 할까요? 뭘 할 것 같아요? 밥을 다 먹으면? 정답입니다.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대학원생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네,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주변에 웃고 있는 사람들은 다 대학원생이에요. 여기가 이제 요 뒤에 있는 플레이스라는 곳인데 예, 정확하게 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네 명이서 커피를 이렇게 쪽쪽 빨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맨날 우리끼리 이렇게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막 뭐 정책이 어떻고 막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이게 뭔 소용이냐 라는 얘기를 해요. 누가 대답합니다. 논문 쓰잖아. 이제 교수님이 대답할 것 같은 얘기죠. 그렇죠. 논문 쓰죠. 근데 논문이란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지식의 최전선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당연히. 그리고 넓은 독자층한테 읽히진 않아요. 사실. 그죠? 그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읽겠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나름 이 분야가 중요하다고 와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논문을 쓰는 것만이 답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떡할 거냐? 어디다가 말할래? 너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대학원생이지 않냐?
그렇죠. 대학원생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다 마실 때쯤 한마디가 나와요. 팟캐스트 같은 건 어때? 라는 얘기를 합니다. 팟캐스트 그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도 할 수 있다던데? 해볼까? 저희는 단순하기 때문에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들어보셨거나 이름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미리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팟캐스트는 교내 수공업 영세한 DIY 팟캐스트입니다. Do it yourself죠. 정말 아무 장비도 없이 녹음기 하나 놓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뭐 저희 딴에는 직설적으로 쓴다고 썼는데 여전히 물어보십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앞에 연사분께 잘 설명해 주신 이게 뭐 대중화 사업 같은 걸 하는 거냐, 과학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냐. 그런 걸 안 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못 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학자가 아니라서, 공학자나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할 능력이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또 그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걸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동어반복이죠. 과학기술 정책을 통한 과학기술의 이해를 하고 싶다.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네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게 저희가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다루었던 주제들이에요. 쭉 한번 잠깐 읽어보시겠어요? 굉장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죠. 그죠? 과학기술 빼고 읽어보세요. 더 모르겠죠, 뭐 하는 건지. 심지어 과학기술 빼고 읽으면 이게 과학기술과 관련된 팟캐스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봐도.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과학기술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과학기술 정책 이슈들을 이야기하면서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싶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슈들이 우리 사회 속의 과학기술한테는 이게 일상이에요. 마치 정한배이라는 대학원생이 밥을 먹지 않고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작동하지 못하고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과학기술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요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이 없다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이게 크게 와닿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몇 번 이런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까지 말을 해도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쓰는 비유가 있어요. 이겁니다. 요건 다들 아시죠? 요건 다들 보셨죠? 네, 윤태호 작가님의 미생이고요. 웹툰으로 있고 그리고 최근에 드라마로도 나왔죠. 미생을 본 사람들은 말을 해요. 내가 미생을 보니까 회사원이 뭔지 알겠다. 그죠? 회사원을 이해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근데 뭘 이해하신 건가요? 애매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미생의 내용은 이게 종합상사예요. 요 배경이 의외로 요거를 잘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역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미생을 보면 무역업이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미생이라는 팟캐스트에서 미생이라는 웹툰에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미생이라는 그런 매체에서 뭔가 무역업의 전문 지식을 이렇게 쉽게 예쁘게 포장해서 던져주진 않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거 나름대로의 의미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미생에서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던 거죠. 미생에서 뭘 했나요? 미생에서는 그 무역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일상을 쭉 보여줬죠. 일상이라고 하면 뭐 그런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물병 놓고 이렇게 인쇄해서 집어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위에서 이렇게 막 담배 피면서 막 얘기하는 씬이나 장그래 씨가 출퇴근하는 씬도 무진장 많이 나와요. 별로 관계 없어 보이는데, 그죠? 무역업하고는.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뭐 여기 상사하고 대화도 하고 다른 팀하고도 싸우고 뭐 이런 과정을, 이런 일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무역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크게 보면 회사원들이 뭘 하는지를 이해하는 활동이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미생을 보고 내가 회사원을 이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윤태호 작가님이 시내21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따왔는데 셀러리맨들이 할 말이 많다. 왜 그 사람들이 할 말이 많을까? 학대당하는 느낌, 자기 삶이 훼손당하는 느낌이 있을 거다. 이제 지금 이 문구를 보면서 각자 지금 드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셀러리맨이라는 단어를 과학기술, 과학자, 공학자, 과학기술인으로 바꾸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크게 다를까요? 글쎄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같은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또 인용구도 있어요. 기준점을 낮추면 이해가 생긴다. 사실 앞에랑 비슷한 얘기죠. 그리고 아마 여기서 윤태호 작가님이 말하는 기준점은 장그래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물어봅니다. 아 그래? 그럼 너희가 하고 싶은 게 약간 과학기술을 이렇게 미생처럼 바라보는 거냐? 네 그렇긴 해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저희는 만화를 못 그려요. 이게 손이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상의 캐릭터를 세울 수가 없어요. 스토리를 가상으로 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셔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주변에 과학기술계 장그래시들이 무진장 많아요.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요 앞에 보여드리는 도표는 저희가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모셔왔던 게스트들의 데모그래피입니다. 그리고 저 원의 크기는 실제로 출연 빈도에 따라 제가 그려놓은 건데 보면 대학원생과 연구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이게 물론 저희 인맥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도한 거예요. 저희가 의도를 해서 이렇게 모셔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원에 대해 이해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아까 이제 회사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옆집 회사원한테 물어보면 돼요. 너 요즘 삶이 어떻냐? 가서 뭐 하냐? 어디 대기업 CEO의 강연에 가진 않죠. 대기업 CEO의 강연에 가는 건 회사원으로서 성공하고 싶으면,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 한 번쯤 들어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마찬가지로 과학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학자, 공학자가 대체 뭐고 뭐 하는 사람들이고 과학기술이 뭐고를 알려면 그걸 그냥 일상처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돼요. 그게 일상인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되죠. 저희는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거라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 경험을 비루어서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해라는 단어를 무진장 많이 썼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과학 어려워요. 과학, 공학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한때 공돌이였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름대로 알고 있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어려우면 과학자랑 공학자란 직업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밥 먹고 열심히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어렵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보통 이해를 한다라는 단어를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쓰시는 분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상대성 이론을 이해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해의 의미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understand예요. 그죠? 그래서 understand라는 단어 어원을 찾아봤어요. 어원을 찾아보니까 under와 stand를 나눠서 보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래에서 서서 본다는 거예요. 아까 윤태호 작가님 인터뷰랑도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마치 윤태호 작가님이 직장인을, 회사원을 이해하듯이 그럼으로써 회사와 회사원을 이해하듯이 무역업을 이해하듯이 어쩌면 우리도 과학기술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하는 이런 이야기에서 과학기술 지식 자체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과학기술을 이해하는데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걸 공부해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과정이고
또 그것만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분명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작업은 많은 과학 대중화 단체들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쪽에서 메워주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취지와 또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과학의 일상을 살펴보자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단어가 있죠. 과학 일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정책을 공부하면서 그걸 통해서 과학의 일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정답이진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의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그걸 상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오늘 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름의 방법을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를 이제 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마지막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 좋다. 근데 이해를 해서 뭐 할 거냐? 사실 이게 더 근본적인 질문이죠. 저는 지금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 써 있는 것처럼 굉장히 뻔한 얘기 같지만 그래도 말을 하고 싶은 게 과학기술에 공감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 하면 되게 어려운 걸 하고 과학자, 공학자면 굉장히 어려운 걸 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냥 평소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이런 것과는 굉장히 뭔가 다른 걸 하는 사람이고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겁니다. 조금 더 그들의 일상을 과학기술의 일상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어쩌면 겹치는 부분이 생길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그냥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내 주변의 일상이 이런데 과학기술의 일상은 이런데 겹치는 부분이 있구나. 뭐 아주 단순하게는 저 사람들도 출퇴근을 하는구나. 출퇴근을 하고 그래서 연구를 하고 직장에서 봉급을 받고 그러다 보면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노동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감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문제를 다 똑같이 겪고 있구나. 그렇게 공감을 할 수 있죠. 결국 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니까요. 뭐 그렇게 하는 일이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정책이라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톡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를 통해서 과학기술과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